야, 너 그 얘기 들었냐? 특별관리동에 여자 교도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어깨에 이상한 문양이 있었다더라. 검은 독수리, 날개 아래 칼이 하나 딱 박힌 문신. 처음엔 애들 전부 그 여자 비웃고 희롱했거든? 근데 웃기게도 하루아침에 셋이 나가 떨어졌대. 그것도 단 10초. 그때부터 애들이 그녀 눈만 봐도 말을 못 꺼냈대.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알아? 그 여자가 왜 그 문신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야. 너희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한지민 교도관이 박철민과 똘마니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시간 전 서울구치소 특별관리동에서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른 아침 회색빛 건물 사이로 한 여성의 발걸음이 울려 퍼졌어요. 키 165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에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된 교도관 제복을 입은 지민이었습니다. 34세라는 나이답지 않게 젊어 보이는 외모였지만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침착함은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달랐죠. 지민은 특별관리동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이곳은 일반 수용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장관, 시장 등 한때 이 나라의 권력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부패와 뇌물, 배임 등의 죄목으로 수감된 곳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신 지민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뜨거운 사막, 시리아의 차가운 밤 공기, 그곳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평범한 교도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지민 교도관님이시죠? 김호준 소장이 지민을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의 김 소장은 20년 넘게 교정 업무에 종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무부에서 특별히 추천해 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던데.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소장은 지민을 바라보며 속으로 궁금해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여성 교도관과 다를 바 없어 보였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저 까다로운 고위층 범죄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김 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민이 대한민국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것을. 특별관리동 3층 복도에 도착한 지민은 수용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총 12명의 수용자가 있었습니다. 박철민, 전직 국회의원, 건설업체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김대호, 전직 장관, 공기업 채용 비리와 특혜 의혹. 최영수, 전직 시장,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지민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은 먼 타국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들은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호 시작합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차분하면서도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수용자들이 하나둘 독방 앞에 나와서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시선은 모두 지민에게 쏠렸습니다. 새로운 교도관인가? 여자네, 여자야. 어디서 온 거지? 수용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 이곳에서 근무한 교도관들은 모두 남성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성 교도관이 신기했던 것입니다. 박철민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지민을 동등한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듯이. 지민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명단을 확인하며 한 명씩 점호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박철민, 여기 있습니다. 김대호, 예, 최영수. 여기요.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지민의 눈빛을 유심히 지켜본 수용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분명 젊은 여성 교도관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보통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차갑고 예리했죠. 점호가 끝나고 지민은 수용자들을 한 번 더 천천히 훑어봤어요. 12명의 얼굴을 하나씩 기억해 두려는 듯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 나갔죠. 이야, 여자 교도관이라니. 칙칙했는데 간만에 생기가 도네. 못 봤어? 꽤 예쁘던데. 간만에 눈 호강하는구만. 지민이 사라진 후 수용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 앞에 나타난 이 여성이 단순한 교도관이 아니라는 것을. 지민은 자신에게 배정된 작은 사무실로 향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그리고 서류함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에게는 충분했어요. 책상 위에 수용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은 파일을 하나씩 펼쳐보며 수용자들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범죄 경력, 성격, 가족관계, 사회적 배경까지. 이것이 바로 지민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행동에 나서는 것이죠. 사실 지민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단순한 교도관 업무가 아니라 이들 고위층 범죄자들을 진정으로 교화시키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지민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신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 전장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참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것을.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들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까? 권력의 단맛에 취했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특별관리동에 부임한 지 3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점호를 받을 때마다 수용자들의 시선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점호 시간이 되었어요. 점호 시작합니다. 지민의 차분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박철민이 일부러 늦게 나왔어요. 다른 수용자들이 모두 줄을 선 후에야 천천히 독방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아, 미안해요. 중요한 손님 면회하느라. 그의 말투에는 전혀 미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민을 시험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민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철민, 앞으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아가씨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박철민의 말에 다른 수용자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대호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일반 죄수들과는 다르거든요. 아가씨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지민의 눈가가 살짝 떨렸어요. 아가씨. 그들이 자신을 부르는 방식에서 무시와 조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점호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민이 말했지만 수용자들은 이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최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그런데 여기 처음이시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특별관리동입니다. 맞아요. 특별한 곳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 말이에요. 최영수의 말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점호가 끝나고 지민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박철민이 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정말 예쁜 아가씨네. 우리 비서로 써줄까? 다른 수용자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지민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어요. 하지만 지민은 그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어요. 오후에는 더 노골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민이 교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박철민이 모여있는 죄수들 앞에서 소리쳤어요. 여기 커피 배달 시킨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이 아가씨 얼굴은 이쁜데 너무 쌀쌀맞네. 하하. 일부러 지민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지민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대호도 가세했어요. 아가씨, 혹시 누구 소개로 여기 왔어요? 내가 법무부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협박이 숨어 있었어요. 제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아가씨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지민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들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었다고? 지민의 마음속에서는 먼 기억이 떠올랐어요.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었던 그 시간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최영수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어요. 아가씨,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서로 편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의 말에는 성희롱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지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화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교화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는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렸어요. 봐, 우리 말이 먹혀들고 있어. 여자라 그런지 쉽게 무너지는구만. 조금만 더 압박하면 알아서 나갈 거야.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지민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민의 침묵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교화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지민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민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훈련받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행동한다. 지민은 다시 차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교화실 문을 열며 지민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하지만 지민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것을. 문제는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이 특별관리동에서 근무한 지 2주가 흘렀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은 이제 대놓고 지민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호기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죠.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점호 시간에 박철민이 또다시 늦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 교도관님, 죄송해요. 아침에 국회의원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요. 박철민의 말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지민의 턱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대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아가씨, 우리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나 봐요? 제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랑 얼마나 친했는지 아세요? 지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꽉 조여왔어요. 이들의 오만함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지민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최영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정말 고집센 아가씨네. 우리가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는데. 다른 수용자들이 낄낄거렸어요. 맞아, 맞아. 보통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벌벌 떠는데. 역시 젊어서 모르는 거야. 지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박혔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치밀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박철민에게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일부러 지민이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이 변호사님, 여기 새로운 여자 교도관 말인데요. 어린 여자애가 뭘 안다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법무부에 아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민은 면회실 밖에서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치졸함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었죠. 김대호의 면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딸아, 아빠가 여기서 젊은 여자 교도관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어. 언론사에 아는 기자들한테 얘기해보면 어떨까? 지민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이제는 가족까지 동원해서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최영수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가 지민에게 직접 다가와서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우리 서로 힘들게 하지 말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가씨, 가족들 직장도 다 알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순간 지민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가족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다니. 지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었다고? 지민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뜨거운 사막에서 동료들과 함께 목숨을 걸었던 그 시간들. 시리아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버텨낸 그 순간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국민들의 혈세를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목숨을 걸었나? 잠시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들을 위해 싸운 게 아니야. 나는 이 나라의 순수한 사람들을 위해 싸웠어. 지민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이 솟구쳐 올랐어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진정으로 반성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화 프로그램 시간이었어요. 수용자들이 교화실에 모였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박철민이 대놓고 하품을 했어요. 지겨워 죽겠네. 이런 것도 교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김대호가 거들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같은 고위층한테 이런 유치한 프로그램을 시키는 게 맞아요? 최영수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가씨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지민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프로그램을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사회 복귀를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철민이 비웃었어요. 사회복귀? 우리가 사회복귀를 걱정해야 할 사람들인가요? 나가면 더 좋은 자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수용자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른 죄수들과는 달라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죠. 그 순간 지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됐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민의 질문에 최영수가 대답했어요. 아가씨, 변화? 변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이 시스템 아닌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민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른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뭔가 위험한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민이 특별관리동에서 근무한 지 3주째였어요. 오늘은 교화 프로그램 시간이었습니다. 교화실에 모인 수용자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험악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들처럼 지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민의 차분한 목소리가 교화실에 울렸어요. 하지만 수용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박철민이 하품을 크게 하며 말했어요. 아가씨,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고. 김대호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뭘 사과해야 하는데? 우리는 피해자예요. 지민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영수가 비웃으며 일어섰어요. 피해?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 일했는지 아가씨가 알기나 해요? 그가 지민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같은 어린 여자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웃기지 않아요? 다른 수용자들도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민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 다른 감정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지민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요. 우리 예쁜 교도관님,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지 말고 좀 더 친근하게 지내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성희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우리한테 이렇게 차갑게 굴면 섭섭하잖아요. 김대호가 지민의 옆으로 다가가더니 말했어요. 맞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죠. 최영수는 지민의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지민을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지민의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아가씨,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마세요. 박철민이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요? 떨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지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마침내 선을 넘었습니다. 손 치우세요. 지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박철민은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머, 화내시네. 그런데 여기서 아가씨가 화낸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가 지민을 뒤에서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아가씨도 여자인데 외롭지 않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철민이 지민의 상의 깃을 잡아당기면서 옷이 살짝 벌어졌어요. 지민의 목 부분에 검은 무늬가 드러났습니다. 독수리와 칼이 교차된 형태의 문신이었어요. 김대호가 그것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게 뭐야? 최영수도 문신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설마 저건 하지만 박철민은 그런 분위기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여전히 지민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아가씨, 그 문신 뭐예요? 꽤 섹시한데? 그 순간 지민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 정말 참을 만큼 참았는데. 지민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위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선을 제대로 넘었네요. 박철민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어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지민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박철민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비틀었어요. 아! 박철민의 비명이 교화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몸이 180도 회전하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김대호가 얼떨떨해하며 외쳤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지민이 몸을 돌렸습니다. 정확하게 김대호의 팔꿈치 부분을 가격했어요. 김대호가 주저앉자 지민은 즉시 그의 가슴을 눌러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최영수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이 미친년이. 하지만 지민은 뒤로 한 바퀴 구르듯 회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으로 최영수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최영수가 넘어지는 순간 손등으로 그의 턱을 찍었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교화실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은 수용자들은 충격에 말문을 잃고 얼어붙었어요. 지민이 천천히 상의를 벗어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티셔츠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에는 선명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독수리가 방패를 감싸고 있는 형태의 문신, 707특 임대 문양이었어요. 수용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는지를. 평범한 여성 교도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것이죠. 지민이 바닥에 쓰러진 3명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궁금하시겠네요. 제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의 차분함과는 달리 단호함이 묻어나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수용자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싸웠고 시리아에서는 한국인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지민이 교화실을 천천히 걸으며 수용자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을 받은 수용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소말리아에서는 해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지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용자들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뭘 하고 계셨나요? 드디어 진짜 얘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3명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교화실에는 숨조차 쉬기 힘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민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참이었어요. 교화실에 흐르는 정적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바닥에 쓰러진 3명은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수용자들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죠. 지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참았던 이유를 알고 싶으시겠죠? 지민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사람들인지 스스로 증명하길 기다렸던 겁니다. 수용자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민이 그들을 제압할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주나 기다려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들이 보여준 건 그저 약한 자의 오만함이었어요. 지민의 차가운 지적이 수용자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그들은 진짜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더 약한 존재를 괴롭히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박철민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지민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자 다시 움츠러들었어요. 100시간 생존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지민이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두 입을 굳게 다문 채 지민만 바라보고 있었죠. 음식도 물도 없이 적진 한복판에서 100시간을 버텨내는 훈련이에요. 김대호가 목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신이 며칠 굶은 것도 힘들어 했는데 100시간을 아무것도 없이 버틴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배웠습니다. 지민이 교화실을 천천히 걸으며 수용자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그 시선을 받은 수용자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최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뭡니까? 지민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용기예요. 수용자들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당신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뭘 했습니까? 지민의 질문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국민들을 도왔나요? 아니면 국민들을 이용했나요? 박철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프가니스탄 사막에서 동료가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를 기억해요. 지민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그 동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동료이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용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당신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지민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제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그 나라에서 국민들의 혈세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계셨죠. 김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지민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어디까지가 선인지 말이에요. 지민의 선언에 교화실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어요. 저에게는 여러분을 다루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민이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닥에 쓰러진 3명을 바라봤어요.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같은 선택을 한다면 그때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지민의 경고에 수용자들은 몸서리쳤습니다. 방금 전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3명이 제압당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단순히 처벌받는 곳이 아니에요.
지민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한 곳이에요. 정신과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곳이죠.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이 교도관 제복 상의를 다시 입었어요. 그리고는 평소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내일부터 진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지민의 말에 수용자들이 긴장했어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지민이 교화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수용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문 앞에서 지민이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말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지민이 교화실을 나갔습니다. 수용자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변화에 대한 갈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 김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최영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707 특임대라니. 정말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였어?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어요. 지민이 단순한 교도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진짜 변화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특별관리동에서 근무한 지 3개월이 흘렀어요. 이른 아침, 지민이 교화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였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교도관님. 복도에서 마주친 수용자들이 하나 둘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지민을 보면 조롱의 눈빛을 보내거나 음흉한 미소를 지었는데 말이죠. 교화실에 들어선 지민은 더욱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들렸던 욕설과 거친 농담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수용자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어제 반성문 쓰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박철민이 김대호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김대호의 대답에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진정성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교화실 한쪽에서는 최영수가 새로 들어온 수용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주환이라는 20대 중반의 젊은 수용자였는데 사기죄로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신입이었습니다. 야, 여기가 뭔 도서관이야? 왜 이렇게 조용해? 이주환이 일부러 시비를 거는 듯한 말투로 소리쳤어요. 예전 같았으면 다른 수용자들도 기싸움하느라 더 심한 욕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영수가 이주환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선 그런 짓 안 해. 우리도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 뭐 너 누구야? 감히 나한테. 이주환이 화를 내려고 하자 최영수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교도관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최영수가 지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주환이 지민을 바라보자 지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교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민의 말에 수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끌려 나오는 분위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에게서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지민의 제안에 김대호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화가 나면 무조건 소리를 지르고 남을 탓했는데 이제는 일단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상대방도 저랑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대호의 말에 다른 수용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매일 반성문 쓰는 게 습관이 됐어요.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썼는데 지금은 안 쓰면 뭔가 허전해요.
박철민의 말에 지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변화의 신호였거든요. 저도요. 명상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최영수가 덧붙였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이주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도소에서 명상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지민이 교화실을 나서려 할 때 박철민이 다가왔습니다. 교도관님, 잠깐만요. 무슨 일인가요? 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보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철민의 부탁에 지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날 오후 김호준 소장은 지민이 제출한 3개월 교화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놀라운 수치들이 적혀 있었어요. 교화 프로그램 참여율 100%, 폭력 사건 발생률 0%, 수용자 간 갈등 신고 건수 0. 믿기지 않는 수치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김 소장이 보안과장에게 물었어요. 네, 소장님.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직접 확인해보니 사실이더라고요. 수용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안과장의 확답에 김 소장은 감탄했습니다. 박 교도관을 불러주세요. 잠시 후 지민이 소장실에 들어왔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20년 넘게 교정 업무를 해봤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 봅니다. 김 소장이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바꿔놨어요. 지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수용자들이 스스로 변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나요? 김 소장의 말에 지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쉬움도 함께 있었어요. 곧 이곳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지민의 책상 위에 한 통의 공문이 놓였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온 전보 명령서였어요. 특임교화 프로그램 완료에 따른 전보 명령. 지민은 공문을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떠나야 할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아쉬움이 컸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해온 수용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죠. 마지막 교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지민의 말에 교화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용자들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섭섭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 역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민의 인사말에 수용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지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 박철민이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교도관님, 이거 받아주세요. 박철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용자들도 하나둘 일어나 각자 준비해온 편지를 꺼냈어요. 모두 함께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지민이 박철민의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교도관님께 당신이 저를 처음 제압한 날 솔직히 분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박철민 올림. 지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김대호의 편지를 이어서 읽었어요. 저는 제 삶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해봤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최영수의 편지는 더욱 진솔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볼게요. 교도관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민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수용자들도 모두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교도관님, 잊지 않을게요. 저희도 계속 변화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출소하면 꼭 찾아뵐게요. 수용자들의 인사말에 지민은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민이 떠난 후에도 수용자들의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출소한 수용자들은
사회복지 활동과 지역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은 한 시민단체에서 반부패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조금씩이라도 갚아가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현재 법무부 특임교화 전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전국의 교정시설을 순회하며 교도관들에게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전하고 있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뀌려는 사람에게까지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변화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민은 그 가능성 하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지민은 무너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세상 어디선가 희망이 사라진 자리마다 작은 빛이 되어 피어나고 있습니다.